안녕하세요. 3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봄이 이제 완전히 지금 봄 같죠. 사실상 봄 같아도 너무 밤에 추워서 봄 같은 마음이 안 들었는데 이제 오늘 비가 오거든요. 예, 처음 내리는 봄비예요. 지금 금방 오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한번 내리면 이제 완전한 봄이죠.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시도 있잖아요.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불빛이 짙어오다 뭐 그런가요? 네. 저는 이제 이 앞에 어떤 분이 집을 철거하고 건축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치우고 한 30여 평 텃밭을 하고 있는데, 농사 짓는 입장에서 이 봄비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봄, 봄비가 내리면 마음이 바빠져요. 외국인이 봄에는 물이 귀한데 뭐 흐르지 않더라도 흙을 젖힐 정도 물을 30평에 뿌리려면 제가 그 한 40m 되는 거리를 수십 번 들락거려야 합니다. 낑낑대면서. 근데 이렇게 비가 온다 하니까 얼른 땅 파서 제가 지금 상추하고 열무 이런 걸 좀 심었어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 그 다음에 채송화, 과꽃 이렇게 꽃도 심었습니다. 꽃도 제가 샀어요. 꽃씨를. 해바라기 채송화 이것은, 코스모스는 발효율이 높은데 과꽃은 제가 3년째 지금 구매를 하고 심은데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제가 그 씨앗 종묘사하고 좀 상담을 깊숙이 해가지고 발화를 대행을 해서 좀 부탁해서 샀는데 좀 많이 샀죠. 발화율이 낮아서 어질랑가는 모르겠네요. 저희 아버님이 곽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곽꽃을 그렇게 좀 키워보려고 4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 곽꽃을 성공을 못했어요. 어디 길거리 가다가도 곽꽃 있으면 꼭 제가 그 집 놓고 해가지고 곽꽃 씨 좀 달라고 해가지고 심었는데 그것도 안 났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겠죠. 특히나 동네에서 구한 그 곽꽃은 뭐 희한하게 발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그 집 가니까 그 집은 또 곽꽃이 없어요. 그 집도 막 발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꽃씨가 여물기 전에 그분이 꽃봉오리를 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든 저희 아버님이 워낙 곽꽃을 좋아하셨어요. 제가 곽꽃을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쉽지는 않네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는 꽃을 옛날 우리 어릴 때 꽃밭에 꽃을 심어보려고 우리 그 앞에 마당에 정원, 조그만 정원을 한 서너 평 되는데 그것을 복원하려고 수년째 해도 같은 것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과꽃 아직 못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 그 꽃밭에 자풀이에요. 꽃도 안 피고 자풀인데 어떤 풀인 거니? 잎이 파랗고 하얘요. 하얀 선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쭉 나는 풀인데요. 그게 참 저는 해마다 그것이 그 다년생 풀이었거든요. 꽃도 안 피고. 근데 그 풀을 나 이름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것을 비슷한 것은
봤어요. 비슷한 풀은. 근데 꼭 그 닮은 것은 못 봤어요. 그것을 제가 어디 가다가도 촌에 다니다가도 그걸 살려고 사야죠 했는데 못 구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근에 그 나무 이름을 알았는데요. 예, 쪽제비 쌀이나무.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걸 또 구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거기 나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경기도 연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지났고 만약에 제가 올 가을까지 쪽제비 쌀이나무를 구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어린 나무를 구해야겠죠. 아마 제가 경기도 연천 그 집단 서식지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삽으로 파보려고. 근데 그 쪽제비 쌀나무 뿌리가 원래 그 사방 공사용으로 들어온 거라서 보통이 아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꽃갱이 갖고 와서 파와야죠. 뭐 나머지야 뭐 봉숭아, 맨드라미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장독대 옆에 우리 집에 그 꽃밭을 꼭 제가 복원하고 싶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뭐지 보면 간단한 건데 그거 쉽지 않네요. 추억을 먹고 산단 말이 딱 맞아요. 네, 저는 지금 제가 어머님하고 같이 단둘이 지금 어머님을 이렇게 요양하면서 산 지가 7년 됐잖아요. 지금 꿈속에서도 어머님 요양 그 형상이 나타나요. 동일한 공간 내에서 7년을 사니까 이제 꿈에서도 제가 가족 요양하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갖고 왔던 그 꽃밭을 내 생전에 복원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유서를 써서라도 우리 아들에게 그걸 복원하라고 하고 싶은 것이 산을 하나 샀는데 그 산이 좀 경사도가 좀 심해요.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소형 굴삭기를 하나 살려 그래요. 그래서 적절하니 다듬어서 거기다가 초가집 하나 짓고 거기에 초가상관 짓고 장독대와 화단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일 행복이에요. 예. 밥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가장 좋은 음악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그 어떤 욕구도 제가 그 장독대에서 화단에 앉아서 이렇게 차 한 잔 먹는 이 기쁨을 능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모르겠어요. 또 그 막상 해놓으면 어쩔런지. 며칠 전부터 밭갈이 하고 흙 꺾여서 그랑 봐서 씨 심고 금방 오전에 딱 끝내고 오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데 너무 오늘 기분이 좋네요. 예. 다른 거 기분 나쁜 사유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어느 정도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이게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어머님 식사도 그런 대로 하시고 저 건강하고 어머님만 이제 내년에 100살이니까 건강할 리가 있겠습니까만 지금은 식사 잘 하시고 변비 없이
이 대소변 잘 보시고 그러면 뭐 최고죠. 근력이 뭐 복원될 리 없고 치매가 다시 복원될 리 없고 예. 눈이 멀었는데 다시 뭐 시력을 찾기는 어렵겠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악화는 안 되고 저하고 이렇게 청량이 있어가지고 소통을 해요. 근데 소통도 극히 한 5개? 예, 그것도 어딥니까? 5개 소통. 그것도 제가 어머님에게 부단히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의역을 해가지고 얻어낸 소통 방법입니다. 예. 일어납시다. 아침입니다. 이거 할 때 어머님이 감을 잡아요. 말은 안 하는데 정 그걸 느끼죠. 어머님께서 아침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 엄청 행복이죠. 예, 그게 행복입니다. 저는 한 3, 4년 전에는 아침인지 저녁인지 도저히 어머님이 그 감을 못 잡았어요. 낮인지 밤인지. 지금은 그걸 구분하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앉아 있을까요? 누울까요? 이걸 제가 이렇게 어머님 그 몸무 태도로 봐서 제가 알 수 있어요. 그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치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힘없이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신 분을 억지로 이렇게 앉혀서 저는 이렇게 그 중립저항적인 근육을 좀 발달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양팔을 잡고 이렇게 앉히면 그것도 운동이에요. 허리 힘없고 어깨에 힘없고 목에 힘없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마치 우리가 100m 달리는 것처럼 큰 운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 욕심에 아이고 어머님 좀 운동 시켜야겠다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양팔만 잡으면 뭐합니까? 허리는 아프고 목이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좀 더 앉아 있을까요? 누울까요? 이런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어머님의 태도를 보면. 저건 정확히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어머님께서 소변, 대변 보시려는 그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말은 못 하시는데 어머님이 행동으로 알죠. 어떤 분이 막 옷을 팬티를 막 벗으려고 하는 신호가 있거든요. 그때는 소변 보겠다는 그 신호예요. 근데 말을 못 하니까 제가 어머님을 계속 24시간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시간 단위로 제가 이제 2시간에서 앞에 30분 뒤에 30분 1시간이잖아요. 그것은 제가 어머니와 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걸 보면 여지없이 대소변 신호를 해요, 어머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어머님을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러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들어요. 어머니 26kg 나가거든요. 들어가지고 이동 보조격에 딱 양 난간에 잡고 제가 어머님 꼬리뼈를 잡습니다. 그러면 한 손은 어머니를 들어요. 26kg니까. 그러면서 제가 살짝 놓습니다. 놓으면 어머님이 다리 발바닥에 땅에 닿죠.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손을 놓으면 어머님께서 버텨요. 안 떨어지려고.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고관절 나가잖아요. 근데 어머니 그걸 버티거든요. 양손으로 잡고는 있어요. 난간을. 그런데 발에 힘이 없으니까 발에 막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는데 제가 꼬리뼈를 손 놔버리면 푹 밑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걸 적절히 받치면서 다리 그 근육을 좀 발달시키고 있는데요. 혹은 유지시키고 있는데요. 그때 어머님께서 그만하자, 피곤하다, 이 신호를 저한테 줘요. 그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내가 아니까 지금 어머니 피곤하시구나. 이것만 알아도 저는 엄청 저에게는 행복이죠.
이런 대화로 주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것이 뭐 기본 패턴이잖아요. 그 어르신들은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한테. 대체로 그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 중에 치매, 극도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요양하신 분들에게 꼭 제가 제 경험담을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애들 키울 때요, 애들이 말을 하든 못하든 애들이 막 옹알일 때 계속 말을 시키잖아요. 똑같이 부모님한테 말을 시켜야 돼요. 다 듣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침입니다. 가을입니다. 길거리 나왔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예, 오늘 막내 딸이 왔습니다. 셋째 딸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앞이 안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렇게 좋아했던 음악이라든가 성경 구절, 그다음에 뭐 불경, 어떤 문구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저는 틀어드렸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기도 하고 틀어드리기도 하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노래는 제가 딱 별도로 녹음해가지고 식사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밤에 잘 때마다 이렇게 틀어드려요. 그런 것이 조금 집중이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휠체어 산보하고 소통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맨 처음에는 소통을 전혀 못했어요. 한 2년 차까지는. 소통을 못했는데 어떻게 가정용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2년까지는 쉽게 말해서 맞고 품었죠. 그리고 열정으로 내가 어머님을 몸을 망가뜨리는 불효자로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뭐 생각이 없이 어머니는 똥 싸면 똥 치우고 그냥 식사 때 되면 드리고, 막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미음 써서 밥을 드려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서 2년이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 이게 아니다. 어머니는 좀 더 주물러 드리고 힐트 산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드리고, 어머니께서 반응이 있든 없든 계속 말을 시키자. 주변 상황을 설명을 하자.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설날입니다. 추석입니다. 낮입니다. 밤입니다. 보름달이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통을 하니까 상당히 부드럽네요. 제 자신이. 어머님 10시에 일어나서 아침 11시 반까지 드시고 한 시간 동안 힐체어 산보 와서 지금 주무시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2시 50분인데 3시 반 정도에 간략히 조금 점심을 드시고 8시나 9시쯤 저녁을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주무시고 한번 봐볼까요? 한 40분 후에는 또 깨워서 좀 드려야겠죠. 옆으로. 어머니 소음 해볼까? 막동이. 예, 어머니 남주. 어머니 일어날까? 어머니 일어나? 일어납시다. 다음에 뵐게요.